5분 뚝딱 철학의 김필려입니다. 이 그림은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인데요. 여기 가운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있고 여기 오른쪽에 플로티누스가 있죠. 플로티누스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북아프리카 출신이에요. 플라톤은 BC 4세기 사람이고 플로티누스는 AD 3세기 사람이니까 500~600년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이 양반 플라톤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계승자 역할을 자처했어요. 그런데 후대 사람들이 보니까 플로티누스의 철학과 플라톤의 철학이 큰 줄기로 보면 비슷하지만 디테일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후대 사람들은 신플라톤주의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플로티누스의 철학은 플라톤의 철학과 비교해서 설명하면 비교적 쉽게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플라톤의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플로티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네, 바로 시작하시죠. 플라톤은 세계를 둘로 나누었어요. 이데아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는 완전한 세계이고 현실의 세계는 불완전한 세계예요. 이데아의 세계는 이성의 눈으로 보이는 가지계이고 현실의 세계는 감각의 눈으로 보이는 가시계예요. 이데아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 있는 세계이고 현실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세계예요. 이데아의 세계는 진짜 세계이고 현실의 세계는 가짜 세계예요. 이데아의 세계는 원본이고 현실의 세계는 카피본이에요.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원은 이렇고요. 현실의 세계에서의 원은 이렇죠.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여성은 이렇고요. 현실 세계에서의 여성은 이렇죠.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의자는 이렇고요. 현실 세계에서의 의자는 이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의자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이것들이 이데아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분유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플라톤의 이론을 분유 이론이라고 해요. 이데아를 많이 분유하고 있으면 좋은 의자이고 이데아를 조금만 분유하고 있으면 나쁜 의자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데아 함량 50%짜리 의자이고요. 이건 이데아 함량 30%짜리 의자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데아 함량 5%짜리 의자예요. 플로티누스는 이데아와의 현실을 좀 더 세분화해서 이데아, 정신, 영혼, 매터로 구분을 해요. 플라톤처럼 도 아니면 모만 있는 게 아니라 독에 걸린 모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데아라는 명칭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이데아를 일자, 더 원이라고 바꿔버렸어요. 여기서 일자는 절대적, 초월적, 완전한 존재자를 말해요. 아니, 너무 완전해서 존재한다고조차 말할 수 없는 존재자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불완전한 존재자는 일자를 정의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일자가 자기 자신을 알아보는 순간이 오는데요. 그때 정신이라는 것이 생긴다고 해요. 여기서 정신은 인간의 개별 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섞이지 않는 순수한 세계의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정신의 복사물이 영혼인데요. 영혼은 세계 전체의 영혼이기도 하고 각각의 인간들 속에 있는 개별적 영혼이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혼 아래에는 물질들이 있어요. 육체가 이러한 물질 세계에 속하는 거겠죠. 이렇듯 플로티누스는 존재하는 것을 4단계로 나누었어요. 일자는 완전하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불완전해져요. 그리고 일자는 완전한 선이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선이 점점 작아지고 악이 점점 커져요. 그렇다면 정신과 영혼 그리고 물질은 왜 생겨난 걸까요? 그것은 일자가 흘러 넘쳐서 생겨난 거라고 말을 해요. 일자는 너무나 충만해서 차고 넘쳐서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정신, 영혼,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로티누스의 이론을 유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과 영혼, 물질이 일자로부터 유출되어 나왔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렇게 보면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이 가지고 있던 결정적인 문제 하나를 해결한 셈이에요. 그것은 플라톤에 따르면
왜 현실 세계가 존재하는지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존재, 이데아의 세계만 있으면 충분한데 왜 현실 세계가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플로티누스는 이 문제를 간단히 해결했죠. 일자가 유출되어서 정신과 영혼 그리고 물질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인간은 어디에 있을까요? 인간은 영혼도 있고 육체도 있으니까 이 중간 어디쯤 있겠죠. 그런데 플로티누스는 인간은 물질의 세계로 떨어질 수도 있고 영혼의 세계, 정신의 세계, 일자의 세계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해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욕망과 본능에 몸을 맡기면 물질의 세계로 타락을 하고요. 지적이고 도덕적 노력을 통해서 일자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자, 이제 플라톤과 플로티누스 철학을 비교해서 봅시다. 플라톤은 세계를 이데아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 둘로 나누었죠. 그런 의미에서 플라톤은 이원론자예요. 플로티누스는 세계를 일자, 정신, 영혼, 물질로 나누었어요. 하지만 그 원천은 모두 일자죠. 그런 의미에서 플로티누스는 이원론자에 가까워요. 플라톤에 있어서 이데아의 세계는 진짜 세계이고 현실의 세계는 가짜 세계예요.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는 뚜렷하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현실의 세계에 있는 인간은 아무리 해도 이데아의 세계로 갈 수 없어요. 죽기 전에는 갈 수 없어요. 하지만 플로티누스에게 있어서 진짜 가짜는 없어요. 모두가 진짜 세계예요. 일자에서 물질의 세계로 내려갈수록 불완전해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짜 세계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물질의 세계로 타락할 수도 있고 일자와 합일이 되는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플라톤에 있어서 현실은 이데아의 성분을 조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의 이론을 분유설이라고 하고요. 플로티누스에게 있어서 영혼, 정신, 물질은 일자로부터 흘러난 거예요. 일자로부터 유출되었다고 해서 유출설이라고 해요. 자, 정리합시다. 플로티누스 사상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요. 세 가지 관점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플로티누스의 사상에는 고대 그리스 철학이 녹아들어 있다라는 평가예요. 플라톤의 철학은 물론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그리고 스토아의 철학까지 고대 철학의 많은 부분이 플로티누스 철학에 녹아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평가는 고대 그리스 사상과 동방의 사상이 묘하게 결합되어 있다라는 평가예요. 일자와 합의를 한다라는 그러한 아이디어가 동방의 사상이라는 거죠. 세 번째 평가는 플로티누스 사상은 고대 그리스 사상에서 중세 기독교 사상으로 넘어가는 교량 역할을 했다라는 평가예요. 실제로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로티누스의 철학에서 일자를 신으로 바꾸기만 하면 바로 기독교 사상이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신플라톤주의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신플라톤주의는 플라톤을 중심으로 한 고대 그리스 사상과 동방의 신비주의 사상을 종합하여 이를 기독교 사상으로 전달해준 철학이다. 자, 오늘은 플라톤의 철학과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보았는데요. 사실 중요한 거는 두 사람의 철학의 차이점이 아니라 사실은 공통점이에요. 제가 보기에 두 사람의 공통점은 현실의 세계보다는 이상의 세계, 물질의 세계보다는 정신의 세계, 이 세계보다는 저 세계가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나중에 그노시스, 영지주의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영지주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래야 다른 분들이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